합성함수 실질적으로 계산에 대한 얘기가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합성함수 계산은 어떻게 보면 그냥 대입값의 변화다라고 보셔도 되고 치환이 이용된다라고 보셔도 돼. 첫 번째 과정은 이제 함수값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대입값의 변화라고 보시면 그냥 너네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간단한 이론이 될 거야. 대입값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자, fx라는 게 2x 더하기 1이고요. gx라는 게 x제곱 더하기 1일 때 fgx 값을 확인해봐라. 그럼 fx 자리에다가 뭐가 대입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gx가 x 자리에 대입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이 x 자리에 gx가 대입이 되더라. 단순이론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gx는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돼 있으니까 2배의 x제곱 더하기 1로 바꿔 쓰고 계산하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더라. 그냥 단순 계산인 거죠. 마찬가지로 g의 fx를 계산해봐라. 그럼 이번에는 x 자리에 fx가 들어가 있다. 그럼 x 대신에 fx를 대입하는. 그럼 이제 fx의 제곱에 더하기 1이 될 거다. 근데 fx는 2x 더하기 1이었으니까 2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 돼서 전개해보면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가 될 거다. 대입값의 변화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어? 큰 의미는 없어. 대입값의 변화라는 게.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합성함수 계산을 그냥 단순하게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이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합성함수의 계산인 거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건 합성함수의 정의적인 측면이었던 거고, 합성함수가 어떻게 정의되기 위해서 조건이 어떤 게 필요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던 거야. 합성함수가 이렇게 대입값의 변화라는 단순한 이론만 계산적으로 되느냐? 이제 합성함수라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고3 때까지 계속 듣게 될 건데, 합성함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이 개념을 보면 대수적으로 합성함수를 이해를 하게 되는데, 대수적으로 합성함수를 이해를 하면은 얘는 고3 때까지 이제 고2나 고3 학생들한테 합성함수라는 말이 보이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치환이다 라는 표현을 써. 합성함수가 보이면 치환 개념을 도입하게 돼 있다. 그럼 방금처럼 대입값의 변화가 아니라 치환 개념을 이용해서 합성함수를 접근을 하면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느냐? 근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면 계산적으로만 접근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 담겨있는 실질적인 의미를 보면 이 치환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치환을 하는 이유가 뭐지? 그냥 보기 싫은 식이 복잡해 보이니까 보기 좋게 만들려고, 좀 보기 편하게 만들려고 치환을 이용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수학에서 이 치환을 이용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치환하는 개념보다는, 그 개념도 있기는 한데 함수에서 얘기한 요 1대1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1대1) 함수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야 치환이라는 게 완성되는 거야. 단순하게 그냥 치환하면은
1대1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치환이라는 개념은 1대1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야 정확하게 완성도가 높아진다. 단순 치환은 1대1이 아니어도 돼. 근데 완성도가 높은 치환은 1대1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야, 수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보자는 거지. 자, y는 x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4배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자,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전개를 하면은 4차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4차에 관련돼 있는 함수다. 그래서 4차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언제 배우게 되냐면 고2 수투에서 배우게 돼 있는 게 4차 함수의 그래프야. 근데 우리가 지금은 고1 땐 알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 보니까 누가 똑같이 생겼니? 괄호 안에가 똑같이 생겼잖니. 그럼 얘를 치환을 하면은 몇 차 함수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 2차 함수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쟤를 t라는 변수를 도입해서 치환을 한번 해볼 거야. 이거라 하자. 그럼 이제 저 함수가 뭐로 바뀌어? y는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3이라는 t와 y에 대한 2차 함수로 변형이 됐어. 그럼 이렇게 치환을 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요 함수와 요 함수의 이 두 개 함수를 설정을 한번 해보자고. 얘를 fx라고 놔볼게. fx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라고 놔보겠습니다. 이게 변수만 바꿔준 거야. 얘는 gx라는 함수로 만들어 볼게. 자, 그럼 f 안에 있는 요 x 자리에 t 자리에 누가 들어갔던 거야? 얘가 들어갔던 거 맞아 안 맞아? 맞니? 대입값의 변화니까. 그럼 지금 x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gx가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 그럼 이거를 뭐라고 볼 수 있어? 요 함수를 처음에 있던 이 함수를 f와 g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f 합성함수 gx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gx의 제곱 더하기 4배의 gx 더하기 3이라는 f와 g의 무슨 함수로 볼 수 있더라? 합성함수로 볼 수가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합성함수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합성함수라는 개념을 여기에서는 뭐를 이용했다? 치환이 이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합성함수 개념 자체는 수식으로 계산할 때는 치환 개념으로 이용되는 게 고2, 고3 내용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고2나 고3들한테는 자 합성함수 보이면 뭐 해야 돼? 치환을 해야 돼. 그래서 치환이라는 개념이 적용돼서 수투에서도 나오고 미적분에서도 나오고 기하라는 파트에서도 치환이라는 개념이 계속 도입이 되거든. 합성함수가 보이면 치환 개념을 도입해라.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룰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를 치환했어. 근데 얘는 몇 차가 치환이 된 거니? 2차가 치환이 된 거지. 그럼 얘는 지금 x와 t에 대한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는 1대1 함수 개념이 아니야. 아니지. 1대1 함수는 서로 다른 x값이 서로 다른 y값에 대응이 돼야 되는데 2차 함수는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한 개의 y값으로 대응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 얘는 1대1 함수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치환이 이루어진 걸까 안 이루어진 걸까? 정확하게 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보면 돼. 이게 좀 더 복잡한 치환이 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보기 편하려고 치환을 한 거지만 수학적으로는 이 안에 있는 담긴 의미가 되게 복잡해지는 거야. 1대1 함수 개념을 이용해서 치환하려는 이유는 한 개에 한 개씩만 매칭이 되니까 한 개가 한 개로 매칭이 되고 한 개가 한 개로 매칭되기 때문에 얘가 얘로 매칭되고 얘가 얘로 매칭이 되면 역으로 추적하는 게 편하지. 맞아 안 맞아? 얘가 나왔던 이유가 얘였어. 얘가 나왔던 이유가 얘였어. 매칭시키기가 편한 거 맞아 안 맞아? 자, 두 개가 한 개로 대응이 돼. 이게 지금 요 함수 맞아 안 맞아? 서로 다른 두 개 값이 한 개로 나올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잖아. 얘가 또 다른 값으로 매칭이 돼. 그럼 이 결과값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값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얘에서 얘로 가는 건 한 가지의 경우인데 얘에서 얘로 갈지 판단하기가 더 불편해지지 않겠어? 이해돼 안 돼? 두 개가 이거는 함수도 아니지. 이거로도 대응이 되고 이거로도 대응이 돼. 이거는 함수는 아니야. 하지만 이런 식도 있어. 알겠니? 식도 있어. 함수는 아니지만. 근데 얘하고 얘는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요 값이 나오더래. 그럼 얘 가지고 추적할 때는 처음부터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오고 얘 경우가 두 가지로 나오고 얘 경우가 두 가지로 나오니까 얘가 나왔던 이유는 총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지. 그럼 따지는 게 더 복잡해지겠지. 맞아 안 맞아? 생각해야 될 게 원래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경우를 따지고 있더란 얘기야. 그럼 수학적으로 고등과정까지 이런 단순 치환은 다시 되돌리기를 원하진 않아. 이해됐어? 원래는 치환의 개념은 1대1이 아니어도 복잡한 식을 조금 편하게 보려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고 싶은 거야.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어찌됐든 결과는 이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수학적으로는 뭐 해야 돼? 얘가 나오기 위해서 원래 뭐였던 거니라는 걸 역으로도 추적해야 된다고. 근데 이 기본 치환은 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경우를 담고 있어서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불편해진다. 맞니 안 맞니? 근데 우리가 수학을 함에 있어서는 좀 단순해질 필요도 있지 않겠어? 고등학생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도 무리 아니야? 맞니? 너네가 수학과 갈 것도 아니고 뭐 수학과 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면은 좀 더 그 사람들한테 더 복잡한 요구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실제로 수학과 가면 이런 짓 안 한다? 근데 수학과 오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 나는 수학이 너무 좋았대.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하는 게 너무 즐거웠대. 왜? 라고 물어보면 답이 나오더래. 근데 국어나 그런 것들은 이게 애매한 답이더래.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고 이것도 답인 것 같고. 그래서 뭐야? 국어는 항상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지 않냐? 가장이란 말을 써.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거고 이것도 맞는 말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치? 근데 수학은 뭐야? 그냥 이거 하면 이거잖아. 0.1이라도 답이 다르게 나면 틀리잖아. 그렇지 않아?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으면 오답이 나오고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으면 정답이 나오더란 얘기야. 답이냐 오답이냐 둘 중에 하나 결정되니까 그게 너무 좋았대. 근데 이렇게 그건 결국은 뭐야?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이 좋았던 거지.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고서 수학과를 와요. 근데 수학과 왔더니 이제 계산을 더 복잡한 계산을 배울 줄 알았나 봐. 그러고서 수학과 오는 학생들이 중간에 수학을 포기를 해. 왜? 계산 안 하거든. 이런 게 없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복잡해지면 더 복잡한 계산이나 그 원리가 뭐냐 그런 걸 배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지. 증명밖에 안 해.
쓸데없는 증명밖에 안 해. 무슨 증명? 이거보다 더 원론적인 증명. 말 그대로 삼각형의 내각압은 왜 180도인가? 그런 증명.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은 왜 한 개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찰. 그럼 한 개가 아니면 안 되는가? 언뜻 보기에는 뭐야? 쓸데없는 생각 같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걸 약속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의부터 출발을 해. 정의부터 새로 시작한단 말이야. 이제 정의, 그 다음에 공식 나오는데 그 공식이 나오기 위해서 왜 그 논리가 펼쳐지는가는 논리적 증명 과정밖에 없어. 이런 원리들을 대학교 가서 다시 다 하진 않는다는 얘기야. 단지 뭐야? 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네가 좀 더 단순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내가 설명하는 건 그거지.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치원을 다룸에 있어서 1대1 함수 개념을 이용하는 이유는 너네한테 더 어렵게 접근하라는 이유가 아니라 더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치환을 할 때 고1 때까지는 전체 치환이야. 고1 때까지는 치환에 대한 전체 개념을 배워. 자, 무슨 말이야? 되돌리기를 원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되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냥 고1 때 치환 개념은 복잡한 식을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해는 안 돼. 근데 고2 때부터의 치환은 단순한 과정으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고2 때부터는 1대1 함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치환을 하게 돼 있다. 자, 뭐 하기 위한 거야? 되돌리기를 원하는 거라고.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되돌아가려고. 역추적하는 과정까지 생각하려고 1대1 함수 개념을 이용하는 거다. 역추론을 위함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은 하고 가라고. 그럼 고1 때까지는 치환은 단순 치환이야. 그냥 복잡해 보이는 거 치환하면 돼. 근데 고2 때부터는 치환할 때 뭘 신경 써라? 1대1인 경우를 치환한다. 이해됐어? 1대1인 경우를 치환해야 우리가 생각하기가 편해진다. 되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얘는 지금 1대1이 아니니까 고1 때는 치환하는데 상관이 없어. 근데 고2 때부터는 이런 경우는 치환 개념으로 안 나와. 그럼 고2 때부터는 얘는 어떻게 추적을 할까? 이걸 직접 전개해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버려. 고1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얘를 2차 함수로 생각해서 접근하겠다. 맞아 안 맞아? 근데 고2 때는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치환을 이용해서 얘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버린단 말이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왜 치환을 안 하는지 고2 때부터. 고1 때는 보이면 치환했는데 고2 때부터 치환 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다? 치환하려는 얘가 뭐가 아니어서? 1대1이 아니어서. 근데 얘가 만약에 1대1이었어. 그러면은 치환해도 되는 거지. 어떤 차이인지 알겠니? 치환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앞으로 쓸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가자라는 의미야. 그럼 내가 지금 설명할 부분이 저 치환이라는 개념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라는 것까지 연결을 시킬 거야. 자, 한번 보자. 자, 그럼 예를 들어 보자고. 지금까지 했던 거는 fx를 알고 gx를 알아. 그랬을 때 fgx가 누군지 또는 g의 fx가 누군지 이걸 했던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아는 식들을 이용해서 대입값의 변화를 봤는데 이거 한번 볼까? f에 결국은 gx를 계산했더니 새로운 함수식인 hx라고 나온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지금 했던 거는 뭐하고 뭐를 알 때였어? f하고 g를 알 때 h가 누군지 확인하는 거 맞아 안 맞아? f하고 g를 이용해서 h를 구하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었다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과정은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돼.
FGH 중에 두 개를 알고 하나 모를 때 하나 구하는 방법이야. 그럼 앞에 두 개 알고 뒤에 모를 때 H 구하는 방법이었지? 그럼 두 번째 건 뭐겠냐? F 알고 뭐 할 때? H 할 때 뭐 구하는 방법? G 구하는 방식이 있겠지. 세 번째 방식은 하나 남았네. G 알고 H 알 때 F 구하는 방식이 있겠지. 자, 이 중에서 가장 단순한 거는 몇 번째 거야? 첫 번째 게 가장 단순한 거지. 이 첫 번째 거는 뭐만 보면 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대입값의 변화만 보면 돼. 맞아 안 맞아? 대입값의 변화를 조사해라. 그래서 가장 단순한 이론이다. 그럼 두 번째 걸 한번 볼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fx가 f를 안다고 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1입니다. hx가 2x 4제곱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랬더니 f의 gx가 hx가 gx는 누구니? 라고 물어봅니다.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 자, 그래도 fgx는 f하고 h는 아니까 얘는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gx가 들어간 거죠. 그럼 대입값에 변화된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gx의 제곱 더하기 1 됐니? 그럼 얘가 hx랑 같대. 2x 4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 따라서 gx 제곱은 2x 4제곱 더하기 3x 제곱 맞니? 자, 그럼 이제 gx는 뭐가 되는 거야? gx는 제곱을 띄면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2x 4제곱 더하기 3x 제곱에 루트 씌운 거냐? 마이너스 루트 씌운 거냐? 맞아 안 맞아? 단지 이건 뭐야? x 값에 따라서 상황별로 얘를 선택할지 얘를 선택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만약에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해보자. 1번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어. 2번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됐어? 자, 그럼 x가 0일 때는 0밖에 선택 못하지. 1번에다 넣든 2번에다 넣든 0밖에 안 나오니까. 1일 때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함수기 때문에. 알겠어? 그럼 순간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죠. x값이 이동할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지. 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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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안 맞아? 무슨 말이야? 이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여기로 넘어와서 이쪽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이해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함수값을 선택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자, 어찌됐든 이 두 번째 개념은 결국은 수식 계산 아니? 수식 계산 아니냐? 그냥 대입해가지고 정리한 거 아니었냐 이거야. 첫 번째 개념은 그냥 대입값의 단순 변화였지만 두 번째 개념은 뭐야? 대입값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수식 계산이었단 얘기야. 얘는 수식 정리하면은 그냥 답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1번보다는 조금 복잡해졌지만 2번 또한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다. 알겠니? 1번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계산이 바뀐 것 뿐이야. 이해됐어?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귀찮은 건 누구다? 3번. 3번이 제일 귀찮은 거다.
G하고 H 이 두 개를 알 때 F를 구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이 조건이 가장 까다로워. 자, 까다롭다는 얘기는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좀 크다는 얘기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합성함수가 치환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함수 개념이 적용이 된다? 1대1 함수 개념이 적용되는 게 단순해진다. 안 그럼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G하고 H를 알아. 누구하고 누구 안다고? G하고 H를 알아. 그럼 F가 누군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복잡하면은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G하고 H하고 F가 대부분은 거의 다 1대1 함수가 돼. 요 세 개 모두 무슨 함수? 1대1 함수일 때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안 그러면 생각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래서 일반적인 풀이가 있고 1대1 함수의 특성을 이용한 풀이가 뒤에 나와. 그걸 보고 역함수를 이용한 풀이라고 불러.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결국 고교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는 수식 계산이라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 이 세 번째 과정이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 알겠니? 이 계산에서는 1대1 함수의 특성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예를 들어서 fx라는 것은 아직은 모르고요. gx라는 게 x 3승 더하기 2야. 너무 복잡해지겠다. 그냥 좀 단순하게 가자. 2x 플러스 3 hx라는 게 x 3승 더하기 2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f 안에 gx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얘가 hx랑 같대. 됐니? fgh. 그랬을 때 f가 누구니? 이해됐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주긴 했지만 얘네 둘 다 1대1이야. 알겠어? 자, 그럼 이때는 수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fx를 추론하느냐라는 관점인데 대수적으로 보면은 요걸 사용을 해.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은 나중에 설명한다. 자, 합성함수. 합성함수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 본다고? 치환이라는 개념으로 본다고. 그럼 여기서 뭐 때문에 불편해진 거야? 얘 때문에 불편해진 거 아니? 얘가 누구면 좋겠어? X면 좋겠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불편해졌으니까 얘를 치환을 하는 거예요. 2x 더하기 3을 뭐라 하자? t라 하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게 1차 함수 개념 적용된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1차 함수는 1대1 함수 맞아 안 맞아? 정확하게 말하면 1대1 대응이야. 근데 1대1 함수 개념을 적용한 치환이다. 됐어? 자, 이렇게 치환을 해보면 얘가 뭐로 바뀌니? 좌변이 f 괄호 안에가 뭐로 바뀌어? t로 바뀌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x는 정리해보면 뭐가 나와? 이거 정리해보면 3 넘어가서 2로 나누면 되잖아. 2분의 t 빼기 2분의 3. 무슨 말이야? x 대신에 얘로 바꿔진다라는 개념인 거잖아. 요렇게 치환했더니 x는 얘로 바꾸면 돼. x는 뭐로 바꾼다고? 2분의 1에 t-3으로 바꾼다고. 그럼 얘의 몇 승? 3승 더하기 2가 된 거 아니냐 이거지. 여기까지 했어. 그럼 얘에서 얘로 갈 때는 뭐로 가는 거야? t 대신에 x가 대입된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때는 뭐의 변화야? 합성함수의 기본 계산인 대입값 변화되는 거 맞니 안 맞니? 자, 그럼 t 대신에 x로 바꿔치기 해. 불러. 2분의 1에 x 빼기 3제곱에 3의 전체의 세제곱 더하기 2. 보기 좋게 정리하면 8분의 1에 x 빼기 3의 세제곱 더하기 2. 자, 얘도 1대1이었지?
얘도 1대1이었지. 그럼 얘도 뭐라고? 1대 1대1이 될 수밖에 없다고. 1대1끼리 계산되면 1대1일 수밖에 없다고. 유일하게 이거 하나 외엔 안 나온다는 얘기야. 이것도 1대1이다. 너네가 이 1대1이란 개념을 합성함수, 치환 개념에서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3 가서 문제가 생겨. 그때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치환하면 안 된대. 이건 이렇게 치환해야 된대. 왜? 그 이유도 몰라. 그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어. 야,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그게 그냥 공식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마냥. 근데 그 개념 안에는 이 1대1이라는 개념이 깔려있다라고 보면 돼. 여러 가지 치환 방식이 나와 나중에. 그 치환이라는 이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고2부터 쓰는 치환은 무슨 개념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대1 개념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함부로 치환하지 않아. 알겠어? 근데 고1 때까지는 1대1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렇게까지 중요시 여기지 않아. 근데 특별히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고1 때도 1대1 개념을 적용하는 게 문제풀이가 또 다른 풀이로 확장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됐나요? 요거 좀 정리를 좀 해두세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할 거니까. 합성함수는 일단 이 자체로 설명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너네 국어 시간에 구조화 하잖아. 그치? 이것도 한번 구조화 한번 해볼래? F 합성함수 G가 H다. 얘 접근법을 구조화 한번 해보자. 구조 독해했잖아. 일단 뭐 알 때야? F하고 G 아는 경우랑 두 번째가 F하고 H 하는 경우랑 세 번째가 G하고 H 하는 경우랑. 그럼 F하고 G 할 때는 H는 어떻게 구한다고? 대입값 변화라고. 그냥 대입해가지고 계산만 하면 돼. 이때 G 구하는 방식은 그냥 대수식 계산이야. 대수식 계산. 식계산이야. 식계산. 계산해서 정리하면 돼. 자, 이때는 F를 알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였어? 얘네들이 다 뭐여야 된다고? 1대1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이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1대1일 때 이때는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방식을 도입을 한 거거든. 첫 번째 방식이 뭐가 되는 거야? 치환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대입값 변화를 조사한 거지. t라는 값을 도입을 했다가 다시 x로 대입값을 바꾼 거잖아. 그럼 또 다른 과정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니? 두 번째 과정이 있을 건데 두 번째 과정은 이 뒤에 단원을 이용을 합니다. 역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돼 있어. 역함수 계산을 이용하면은 또 다른 방식이 접근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다가 나중에 이 두 가지로 다시 구분이 된다. 합성함수의 계산은 저렇게 총 4가지 계산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졸업할 때까지 그냥 저 4가지가 다야. 그럼 좀 합성함수 계산 좀 단순해지겠지. 그럼 합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4가지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합성함수가 보이는 순간 저 4가지만 떠올리면 돼. 좀 단순해졌나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 4가지 중에 어떤 걸 쓰고 있구나 라는 것만 계속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너네가 수학을 합성함수를 되게 어려워하거든.
근데 왜 어려워하는지는 알죠. 수학이 싫어서 그런 것도 있고 복잡한 내용도 있고 너무 깊은 내용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도 있는데 모르겠다. 그냥 본능적으로 문제 풀다 보면 저 네 가지 구조밖에 없구나 라는 게 알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 지리한 시간이 걸려.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지.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수학을 너무 깊게까지 안 가도 되니까 대학교 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기 위해선 저 네 가지로 구조화시킬 필요도 있더라. 그럼 저 네 가지만 알고 자 어디를 보실 거냐? 140페이지에 예제 4번을 볼 겁니다. 140페이지. 자 일단 초반에는 아마 대입값의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니까 자 fx가 2x 더하기 1이고요 1차 함수입니다. gx는 ax 빼기 3이야. 자 얘는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죠. a가 양수면 기울기가 양수, a가 음수면 기울기가 음수, a가 0이면 무슨 함수라고 불러? 상수. 그치. 그래 얘는 둘 중에 하나야. a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수함수냐 1차 함수냐로 갈라지는데 이때는 1대1이 아니고 이때는 1대1이 맞지. 얘는 이 자체로 1대1이 맞지. 그럼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면은 얘네 둘로만 가. 맞아 안 맞아?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면은 얘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거 생각하고 합성을 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가. 문제 풀 때 적용은 아직 안 해도 돼. 자 확인해 볼게. F 합성함수 G가 G 합성함수 F하고 같다.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원래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뭘 구하겠다는 얘기야? A 값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돼. 얘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 A 값 구하는 문제, 이거를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방정식 개념이고요. 이거는 항등식 개념입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구할 값은 A 하나 맞아 안 맞아? 그럼 A 하나 구하기 위해서 항등식까지 접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그냥 방정식 개념으로 접근해도 돼. 무슨 말이야? 특정 값에 대해서도 성립할 거다. 맞니 안 맞니? 방정식이란 개념은 요 식을 이게 방정식 개념이란 말은 뭐야? 얘를 만족하는 어떤 x가 존재한다. 맞아 안 맞아? 이걸 항등식으로 보면 뭐야? 얘를 만족하는 것은 모든 x다. 맞니 안 맞니? 근데 a 값 하나 구하기 위해서 굳이 항등식까지 접근 안 해도 상관은 없다고. 무슨 말이야? 특정 값에 대해서도 성립할 거니까. 맞아 안 맞아? 자 합성함수 계산 얘부터 계산이 되죠. G0 물론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F-3 구하는 거잖아. 누구니? 마이너스 5. 대입값의 변화니까. 맞아 안 맞아? 자 F0 물론 1. G1 물론 A-3. 그 얘네들이 어떨 거다? 같을 거다. 그럼 따라서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인 거지.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식도 있더라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해서 안 구해진다면 방정식 개념이 아니라 항등식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더라는 얘기지. 자 항등식으로 접근해보자. F, G가 모든 X에 대해서 G 합성함수 F의 모든 X에 대해서 똑같을 거란 얘기야. 그럼 왼쪽 거 계산할게. F 안에 누가 들어갔어? GX가 들어갔지. 그럼 X 자리에 뭐 넣겠다? GX 넣겠다.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2배의 GX 더하기 1 되는 거 맞니? 이해됐어? 그럼 GX 자리에 다시 뭐 넣겠다? AX 빼기 3 넣겠다. 맞니 안 맞니?
이상해? 됐어? 계산하면 누구야? 2ax 빼기 5 맞니? 자, 마찬가지 얘 계산해 볼 거야. 얘는 g 안에 누가 들어갔어? fx fx가 들어갔지. x 자리에 뭐 넣겠다? fx fx 넣겠다. 그럼 a 곱하기 fx 빼기 3 되는 거 맞아? 근데 fx는 누구였으니까? EX 플러스 2x 플러스 1이었으니까 전개해보면 뭐 나와? 2ax 더하기 a 빼기 3 되는 거 맞니? 그럼 얘와 얘가 어떻게 같은 거다? 항상 같은 거다. 맞아 안 맞아? 그럼 항상 같기 위해서 1차가 같으니까 상수끼리 같아야 된다. 맞니?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방정식 개념과 항등식 개념 별 차이 없는 것 같잖아. 맞니 안 맞니? 근데 단순 문제면 뭐로 푸는 게 좋아? 속도를 위해서 방정식 개념으로 푸는 게 낫겠지. 근데 이게 좀 방정식 개념으로 풀기에는 좀 복잡하다 싶으면 항등식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원론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a 값을 구한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a를 구해봤더니 결국은 g도 누가 됐던 거야? 1차 함수가 됐던 거야. 그래서 1대1이 됐던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g가 1대1이고 f도 1대1이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1대1이 되더란 얘기야. 이해됐어? 그것까지 생각은 하고 가란 얘기지.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자, 그래서 a 값을 구했습니다. 그럼 2번 문제는 그냥 a 값의 변화만 조사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그거 넘어가도 되겠죠. 자, 예제 5번으로 가볼게요. 142페이지에 예제 5번으로 갑니다. 자, 예제 5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다음을 만족한데 f의 2x 빼기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만족하더라. 자, 그랬을 때 f 상값이 얼마냐? 자, 이거는 원래는 정확하게 원리를 분석하면 어디 개념인 거냐? fx와 gx와 hx라고 주어졌을 때 얘를 gx라고 보고 얘를 hx라고 보면 g하고 h 할 때 f 구하는 방식인 거지. 그럼 어디에 관련된 거야? 여기 관련된 거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원론적으로는 저 세 번째 과정에 해당이 돼. 자, 근데 얘는 몇 차 함수니? 1차 몇 차니? 1차 그럼 얘도 몇 차가 된다고? 1차 그치? 1대1, 1대1, 1대1이 된다고. 됐어 안 됐어? 1대1, 1대1, 1대1.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원래 fx가 누군지를 구한 후에 대입값의 변화를 통해서 f3이 뭔지를 찾고자 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접근할 이유가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x 2d 괄호 안에가 뭐만 되면 돼? 3 3만 되면 돼. 그럼 x에다가 뭐 넣으면 돼? 2 넣으면 왼쪽이 뭐로 바뀌니까? F3으로 바뀌고 오른쪽은 뭐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1로 바뀌니까 그냥 단순한 변화를 조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원칙적으로는 얘다. 알겠어? 근데 지금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가도 상관은 없더라. 이 뒤에 있는 문제 중에 이게 개념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문제는 개념 넓히기 쪽에 나오게 될 거야.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대입값의 변화하고 좀 맞물리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은 좀 합성함수가 너무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단순하진 않거든, 수학이. 좀 쉽게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좀 단순해지는 거고. 여기 관련돼 있어서 좀 어디를 보시냐면 171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4-6번. 171페이지에 4-6번. 이것도 기본 다식이야. 그래도 복잡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던 방금 했던 개념이 조금이라도 적용된 문제가 되니까. 자, fx가 2x 빼기 6이래요. gx가 4x 빼기 1에. 첫 번째 문제. f 합성함수 h 의 x가 gx하고 같대. 두 번째 문제. h 합성함수 f가 gx하고 같대. 자, 1번 문제는 얘 알고 얘 알 때 얘 구하는 문제지. 2번 문제는 뒤에 거끼리 알 때 얘가 누군지 아는 문제지. 그럼 이게 어디 케이스에 해당이 돼? 여기 맞니? 두 번째 케이스. 그럼 대수식의 변화다. 대수식의 계산. 이게 이쪽 거 맞니? 그럼 이게 치환에 대한 얘기야. 근데 치환에 대한 얘기니까는 여기서는 이 세 개가 뭐인지 확인해야 돼? 1대1인지 확인해야 돼. 그럼 이 세 개 중에 몇 개만 1대1이면 돼? 두 개만 1대1이어도 나머지 하나 1대1이라고 그랬지. 아, 그럼 두 개가 1대1인지 확인하면 돼. FG 둘 다 1차 함수니까 1대1 맞죠? 이해됩니까? 그거 확인하고 가겠다는 얘기야. 나중에 너네가 계산할 때 이거 생각 안 하고 가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 얘가 지금 F 안에 HX가 들어간 거 맞니? X 대신에 뭐라고 써주면 된다고? HX라고 대입되면 된다고. 맞아 안 맞아? 그랬더니 얘가 뭐랑 같대? GX하고 같대. GX는 누군데? 4X 빼기 2니? 그럼 얘네들이 같게 되는 H 구하는 거는 그냥 대수식 계산 맞아 안 맞아? 자, 6 넘어가서 2로 나눌 거야. 6 넘어가서 2로 나눌 거야. 그럼 2x에다가 더하기 2 되는 거 맞아? 그래서 그냥 이게 끝. 단순하죠? 자, 이걸로 가보자. h를 모르는데 h 안에 f가 들어가 있어. f가 누군데? 2x 빼기 6. 얘가 g하고 같대. 4x 빼기 2. 그럼 어떻게 한다고? 2x 빼기 6을 치환한다고. t라고 하자. 왼쪽이 뭐로 바뀌어? h t가 된 거고, 치환했을 때는 얘가 1대1인지 확인하셔야 돼. 1대1 맞죠? 그럼 아무 문제 안 생기겠지? 그럼 HT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 얘를 다시 정리하면 X는 2분의 1에 T 더하기 6 맞습니까? 그럼 이제 요 X 대신에 뭐라고 바꿨으면 되는 거야? 2분의 1 T 더하기 6이라고 바꿨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몇 배 할 거야? 4배. 그리고 2 빼줄 거다. 자, 여기다가 4배 해봐. 그럼 2배에 t 더하기 6 되고 빼기 2 되냐? 정리하면 2t 더하기 10 되는 거 맞냐? 근데 우리가 구할 건 ht가 아니라 h 뭘 구할 거니까? x 구할 거니까 t 대신에 뭐가 대입된 결과다? x가 대입된 결과다. 그 대입값의 변화에 의해서 2x 더하기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것도 지금은 되게 단순 계산이야. 맞아 안 맞아? 대신에 치환함에 있어서 뭐인지 확인하고 가라. 1대1인지만 확인하고 가라. 일단 여기까지만 정확히 포인트를 맞추고 가. 그리고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왜 이 설명을 하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돼. 알겠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이제 합성함수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더 복잡하게 고1에서 접근되는 좀 복잡한 합성함수 계산이나 이론들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1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 자체가 이번에 할 개념이에요. 실질적으로 다음 시간에 할 개념인데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갖고 있는 의미,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게 이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빠르게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 나와. 검색해보면 자 이거니까 이거에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뭐 유튜브에서 찍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 하면서 빨리 찾는 방법. 솔직히 얘기할게. 그거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되는 게 태반이야. 그거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주구장창 연구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니? 그 연구 결과야. 노력의 산물이다. 충분한 연습 없이는 그거 머릿속에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아. 그냥 느낌으로만 그냥 저렇게 되나 보네 정도. 그래 너네가 여기 이 부분에서 해야 될 건 뭐냐? 그 연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공을 들여야 돼.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너네한테는 그냥 원론적으로만 어떻게 접근되는지 어떻게 그리게 되는지를 얘기하게 될 거예요. 알겠어? 네, 그 원칙에 대해서 좀 지켜가면서 할 거니까 오늘 포인트는 여기까지만 맞춰주면 돼. 합성함수 계산에서 구조적으로 세 가지의 계산법이 있다. 근데 마지막 게 조금 치환적인 의미가 들어가는데 그 치환할 때는 1대1인지만 확인하고 접근해라. 됐어? 오늘 핵심은 이거. 여기서 수업 끝. 잠깐 쉬었다 해.